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필차장 소기과해서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요. 그럴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485페이지요. 그래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다른 세목들도 우리가 세율은 자세히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그냥 또 누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세율이 되어 있는지를 살짝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485페이지 양도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본문을 좀 보니까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 비추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여기가 포인트죠?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미술이요. 큰 거, 이게 포인트인데요. 저를 보시면 취득세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취득세에서도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 그래서요, 같은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그중 어떤 거?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해. 자,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랬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답은 고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랬었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좀 다른 것이, 보세요.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양도세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그냥 그 2개 세율 중에서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자, 양도세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자, 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486페이지 보시면요. 양도소득세는 일단 과세 대상의 종류, 그 다음에 등기 여부, 그 다음에 보유기간, 또 과세표준금액 크기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봅니다.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잖아요. 그럼 최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프로? 70%. 이 정도는 기초인문과정이라도 외워두셔야죠. 미등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은 최고 세율 70%, 최고 높은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등기된 양도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그래서 등기된 것은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양도세 세율이 5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부터 42%까지 7단계, 7단계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근데 거기 또 아래 그 동그라미 표시를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되어 있는데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분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몇 프로요?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 자, 전매했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건데,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요, 1년 6개월 보유했어도 무조건 몇 프로냐? 50%가 적용됩니다. 40%가 아니라. 이런 거 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 보조단 왼쪽을 보시면 무주택자로서 연령이나 전매 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가 있긴 있어요. 무조건 50%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50%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득세에서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2%까지 7단계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그러면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얘기하는데 갑필차상 소기과에서 구한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밑줄이고요. 1200만 원 이하 6%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1억 7,460만 원에다가 5억 원 초과 금액의 몇 프로요?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6%부터 42%까지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 있죠.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요. 부재지주 농지라든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라든가 나대지, 잡종지 등을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또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요. 자, 여기다가 기본세율에다가 10%를 추가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본세율 6에서 42% 여기다가 10%를 추가해요. 비사업용 토지는. 자,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금액 1,200만 원 이하면 16%부터 자, 요게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2%까지 이렇게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나중엔 다 외우셔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보고 갑니다. 자, 쫄 거 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 다 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다 보면, 듣다 보면,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하다 보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달리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세율이 같이 가는데요. 1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40%예요. 물론 미등기한다면 얘도 70%인데,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고요. 그 다음에, 자, 등기되고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 보유하면 1년 미만 보유하면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또 역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율이 낮잖아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50%.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몇 프로라고요? 40%. 세율이 좀 낮아요. 1년 이상만 보유도 얘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양가로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자, 주택입니다. 1번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주권을 각각 일기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다거나 또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자, 또는 입주택과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수합이 3개 이상이라든가 3주택 이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자, 세율이요 할증 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해. 그러니까 16%부터 52%까지.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일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하니까 자, 26%부터 62%까지 이렇게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보조단 왼쪽을 보니까 법령으로 정하는 물론 장기 임대주택은 물론 여기에 할증하는 세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그 표 아래 보니까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기본세율에다가 10% 또는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계산은 그 양도소득 산출세과 1년 미만일 때 주택은 원래 40%잖아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는 자 1년 미만이면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예요. 자 근데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40%인데 근데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각각 세금 계산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자 1세대 2주택은요. 2주택 이상자는 입주권 포함해서 그럴 때는 얘는 금방 봤다시피 기본세율에다가 자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한 세율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적용됩니다. 자 근데 1세대 3주택이면 이상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기본세율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얘는 20%를 할증한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주택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다.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이 주택이 먼저 양도한 주택이 1년 미만이다. 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원래 40%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자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 물건이 자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하고 그럴 때는 둘 중 각각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자, 그 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원래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데 이렇게 세율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1년 미만일 때는 원래 40%잖아요. 주택은 그런 거하고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생상품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세 세율을 우리가 과세상 종류에 따라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또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했을 때 세율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봅니다. 488페이지 제6절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자, 시험에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납세 절차는 또 나옵니다. 뭐 30회 시험에 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개요 및 납세지 개요를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면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으면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고요. 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양도소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뭐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뭔지 각각 배운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확정 신고 납부도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는 남남인데요. 별개인데 남남인데 어떻든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직 저쪽 동네 저쪽 분단은 아직 자리가 비어 있고 좀 이쪽만 이제 쭉 앉아 계신데 나중에 이제 1월 달 되면 더 인원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3월 달에 절정을 이루면 저 뒤에까지 저쪽까지 다 이제 수강생들이 차시겠죠. 다 들어차는데 그래서 어떤 고시학원은 있잖아요. 자리 싸움도 치열합니다. 수강생분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뭐 기초입문 과정 동안에 어떤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요 자리에. 그런데 다음 날 왔더니 어떤 애가 있잖아요. 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수업이 안 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걔 뒤통수만 봅니다. 에휴, 내 진짜 이상한 애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수업도 안 돼. 그 다음 날 일찍 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제 내 자리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듣고 상대방이 수업이 안 됩니다. 뭐야, 쟤가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일찍 왔는데도 쟤가 앉아있네. 내가 다음 날 더 일찍 와야지. 딱 앉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일반 고시학원도 어떤 학원들 보면 자리 좋은 자리에 원래 그 앞쪽에 앉으려고 10시 수업인데 막 8시 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막 사무실에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근데 자리 싸움도 치열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리를 맡아주면 진짜 싸움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놈한테 우리 같은 이제 먼저 친했던 누구 이제 언니 자리를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막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다 지금 또 떨어져 앉아 계시는데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같이 앉아 있어요. 제가요 막 수업하다가요 기습적으로 물어봅니다. 진짜로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있잖아 얼굴이 빨개지는데 남자 수강생이 더 얼굴 빨개지고 놀라겠습니까? 여자 수강생이 더 놀라고 빨개지겠습니까? 예? 남자? 아닙니다. 대개 여성분들이 주변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면서요.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인맥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인맥이 그잖아요. 학맥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커스 출신입니다. 해커스 30회 시험 이제 30회 합격자 여러분들 그 출신이에요. 30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중개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든 같은 해커스 출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공인중개사는 혼자서는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다 공동중개하고 동료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러려면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강남 어디다가 뭐 여러분들이 나갔어요. 서초동에 차렸어요. 그러면 누굴 믿겠습니까? 여기 그 수많은 경쟁자들이요. 자, 다 경쟁자들인데 여러분은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여러분 동기들을 믿어야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짝입니다. 같이 돕고 협력해서 공부해서 합격하게 되는 짝이고 또 그다음에 실무에 나가서도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짝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동료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동료들끼리 반목하고 좀 하고 어떤 그 지역 학원에서는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한 대여섯 명, 7, 8명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이쪽 그룹이 교수님 저
밥 좀 먹어요. 점심 저희들 팀하고. 그래서 점심 때 이제 먹었어요. 이쪽 어느 팀을 막 씹어요. 그냥 어떤 팀이 교수님 저 밥 좀 먹어요. 그래서 갔어요. 저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쪽 팀을 막 씹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근데 29회 시험 앞두고서도 그런 어떤 학원에서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이 진짜 막 서로 막 엄청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저 화해하고 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이제 어떤 관계냐? 요걸 이제 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지를 봅니다. 고조의 양도숙세 납세지는요 밑줄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요. 당연히 국세니까 고조할 때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집 가까운 데로요. 시험에서는 예전에 나오기를 양도숙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부동산 소유지 아니고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어디로 가고요? 거소지로요. 동그라미 2번도요. 비고조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사업장 소유지요.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있죠. 여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체크하시고 살짝.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시험은 주로 거주자일 때 하여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양도세 그걸 꼭 기억하고요. 02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수 과세 표준 예정신고 납부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 예정신고 납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481페이지 맨 하단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납부, 요걸 이제 이어서 볼 겁니다. 먼저 488페이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는데 양도차익이 빵이에요. 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더니 마이너스예요. 양도차손.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29회 시험도 그렇고 몇 번 그전에도 나왔습니다. 절 보세요. 시험에서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하지 아니한다. 땡입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비춥니다.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요. 확정신고 납부의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예정신고 납부의 시는 분할 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납부할 때든 확정신고 납부할 때든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예정신고 기한이요. 파생상품 제외라는 것은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이요.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시험에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29회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지만 시험 지문에 거의 매년 자주 나왔는데 그러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일이 언제? 8월 24일. 자 봅니다. 8월 24일 날 있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생일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지고 교수님 제 생일 지났는데 왜 제 생일 나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진짜 막 그러면서 그런 수강생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생일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걸. 자 여러분 자 8월 2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월로 하는 거니까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10월 31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요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예정신고기한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했을 때 예정신고기한 생일 언제? 아니야 내가 말을 해버렸다. 탈락. 자 언제 예정신고기한 언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기한 7월 30일 그럼 5월달 생일?
5월달 생일이 원래 4월달이나 5월달 생일이 원래 머리가 좋은데 5월달 생일 푸른 오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양돌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이정신고 납부한다.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다. 양돌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니은번 예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건데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는 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빈번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요. 몰아서 합니다. 밑줄입니다. 그 양돌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분기였다가 2018년도부터 반기로 바뀌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요. 그래서 이게 분기 아니라는 거, 자 반기로 바뀌었다는 거. 그럼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생일이 언제? 생일 9월. 자, 언제? 9월 언제? 9월 10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양돌이 속하는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자, 하반기 말일은 그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2월 달.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말. 2월 28일까지가 있으면 28일 막 이런 식으로 2월 말이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생일이 언제? 자, 1월 며칠? 25일? 아이고. 이런 우연이 있나? 네? 자, 1월 25일. 생일 똑같네. 자, 이거 보세요. 아, 근데 나는 음력이야. 자, 자, 1월 25일 날,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예정 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예정 신고 기한 언제요? 양돌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2개월이니까 언제? 8월 31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은 분기 아니고 이제 양돌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은 아직 안 배운 건데요. 부담보증여에 관한 거예요. 부담보증여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요. 부담보증여의 경우에는요. 밑줄입니다. 일단 모르셔도 부담보증여가 뭔지 모르지만 부담보증여의 경우에는 그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네요. 아, 요거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3개월 이내 예정신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요거 2개월 아니고 요거만 몇 개월이냐? 3개월입니다.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요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양돌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 과세표준을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유치하게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넘어갑니다. 490페이지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것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가필 차상 소득과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마이너스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요거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또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 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다 밑줄 쫙입니다. 즉 예정 신고했는데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고 기억번,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지만 기억번만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 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도 나왔는데요.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은 뭐 제가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하면서 요 얘기 계속 강조 드렸던 내용이라 편안히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요, 자, 요 가운데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여기를 치우고, 자, 가운데서 한번.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고요. 요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양도리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아니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4년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여러분들. 신고 저 했으면 됐지. 자, 그래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같은 연도에요,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양도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서 과세기간 동안 여러 번 양도했다.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다. 이미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양도세를 합산과세하는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요, 비례세율 대상이면 따로따로 하든 합산하든 결론이 똑같은데 누진세율 대상이다. 자, 과세표준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요. 자, 두 번째 양도하면서 이것을 합산해서 5천만 원으로 해서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으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 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 마지막이에요. 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요, 합산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또 예정 신고하고 예정 신고 납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세금 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것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해야지, 합산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9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맞잖아요. 2회 이상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자가 합산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옳은 고른 문제에서 이게 정답이었고 제가 맨날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거 하면서.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요걸 좀 설명을 더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양가로 2번 일단 한번 봅니다.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한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계속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잘 봅니다.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이만큼 적용됐어요. 그러면 또 확정신고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은 이런 얘기.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다시 적용된다. OX, X입니다.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은 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또 어떤 관계냐, 또 이런 거요. 또 한번 봅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요. 예정신고 했다,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안 해 합산해서 그럼 확정신고 해야 한다는 거, 그런 관계. 또 이런 관계 있어요. 여기 한번 질문 들어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이결이네. 자, 그러면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지리가 따르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있죠.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요. 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OX요. 한번.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양도소득관들 말로부터 이결이네.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지금 여기는 없지만 기본소에 나와요. 나중에. 자,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안 해요? 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둘이 남남이에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이제 여기는 기본소 이제 나올 거고, 여기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예정신고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잖아요. 그러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가산세를요, 가산세 50%를 감면해 줘요. 그런 혜택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기본소는 한번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깎아주는 혜택이 있다는 것뿐이지. 자, 그런 거, 자,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갑니다. 자, 됐고 여러분요. 04번.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네요. 보조단에 나와 있네요. 그 490페이지 보조단 그 왼쪽을 보니까요.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송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감면한다. 밑줄이요 쭉. 그래서 예정신고 안 했어요. 가산세 무조건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하더라도. 다만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무신고 가산세 예정신고 안 해서 20%가 적용된다? 그러면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거기서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10%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04번에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여러분,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양도세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뭐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물납할 수 있다, 또는 뭐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양도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 봅니다.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자, 여기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양도세?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아까 재산세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분할 납부. 재산세를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했는데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50만 원. 이제 2019년도부터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전반이고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분납기한이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었어요?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6개월. 2019년도 6개월. 자, 양도세는 다시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납 분할 납부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이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쪽에 물납 분할 납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물납 분할 납부를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시험에 이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린 이 내용이 30회 시험에 이제 또 나온단 말이죠.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먼저요. 물납부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물납은요. 먼저요. 자, 재산세요. 자, 재산세. 자, 재산세.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먼저요. 물납. 자, 허용 여부 물납 기준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액. 물납 기준금액.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은 재산세 물납은 500만 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몇 억짜리 부동산 물납하고 거슬러 주세요. 골치 아프잖아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물납 재산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것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물납 재산이요. 물납 재산. 재산세는 어떤 거로?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자, 분할 납부 또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분할 납부. 먼저 또 역시 얘도 쭉 한번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면 자,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요. 기준 금액. 자,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초과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250만 원,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이래서 다 다르죠, 여러분들? 또 분할 납부 기한, 분납 기한을 살펴보면 분납 기한이요.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재산세는 납기 후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기 후 언제요? 6개월 이내. 6개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또 몇 개월에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납 기한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29회 시험에서 30회 시험에서 자꾸 아직까지도 29회가 입입해가지고 30회 시험에서는 요 내용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납과 분할 납부 요 내용들을 정리해 둡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문제 맞췄네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일단 491페이지 보겠습니다. 필기 일단 좀 하시고 491페이지 일단 봅니다. 부가세요. 양도소득세는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쪽에 다 놓고 왔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X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라는 걸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렸고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부과가 됩니다. 예외적으로만.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다 봤습니다. 자, 양도세만 다 본 게 아니라 전체 진도를 다 봤습니다. 우리가. 자, 다 배웠어요.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계산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요. 머리끌 짧다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양도 외우셔야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실래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차 양도차액 구하고 장특공제 공제에서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표준 구한다는 거.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럴 때 양도차액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액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또 양도차액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다만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어떻게 양도가액과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어떻게 해요? 추계해서 정한다. 추계 방법으로.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서 구합니다. 차례로. 그럴 때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 안 될 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입니다. 환산가액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옛날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 그렇죠? 그럴 때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 요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가 1억 그러면 환산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요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취득가액을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양도한 가액, 취득가액 실지취득한 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실지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그럴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요. 자,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 내가 그거 샀다 그러면 산 가격 거기다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공과금 부대비용 같은 취득하기 들어간 비용들 취득하기는데 소송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소송 화해비용 이런 것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렇죠? 또 취득하는데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같은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거래 대금이 2억인데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자. 대금을 이자 15% 보시자. 그럴 때 이자 포함합니다.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또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인데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도 포함하죠. 자, 그럴 때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상 유지, 있는 그대로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도장 비용, 방수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이요.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증빙서류 보관해도 필요경비로 공제 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양도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이 포함되고요.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은.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특공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먼저 공제 대상이요. 장특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돼야 안 돼요. 국외 소지의 자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국내에 소지하고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합니다. 등기가 돼야 되고 등기된 자 토지 건물로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되고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다. 아직은 자세히 안 배웠지만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에? 배제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안 됩니다. 등등.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액은 양도 아유 참 이게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왜 더럽게 이렇게 자꾸 그러냐? 장특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땡. 양도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아닙니다.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그럴 때 공제율 어떻게 적용하느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제가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2%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6%부터 15년 이상이면 이제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다. 1세대 1주택인데도 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예 어떤 거?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중요한데 실지거래가액이요. 기준시가 아니고 실거래가액이 얼마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고 9억 초과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고가주택이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세 과세되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 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공제율을 적용합니까?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얘는 15년 아니에요.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80%까지 확대 적용해 준다. 24에서 80%까지.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그 다음에 가필, 차, 장. 이걸 안 써드리니까 자꾸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필, 차, 그 다음에 장. 자,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제. 여기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요. 얘는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별로. 소기과니까 기본공제는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에서 또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이렇게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그 다음에 소기과 해서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세율은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한번 그냥 살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럴 때 양도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등기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주택 입주권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몇 프로? 몇 프로 양도세 세율을 적용돼 미등기 한다면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아이고 저 말이 헛나갔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 초과운수율이고. 자꾸 그냥 들어보세요. 비삼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 적용될 때 걔는 6에서 4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 할증해서 16%부터 52%까지 초과투인세율이 적용돼요. 비삼토지 10% 할증하고.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그 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운수율 정도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해요? 10%. 16에서 52%까지.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는 먼저 항도하는 주택 몇 프로?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해? 20%. 그래서 26%부터 62%까지 이렇게 초과투인세율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세액 계산했습니다. 내야 되는데 양도세 거주자인 개인일 때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주소지예요. 주소지. 여러분 서울특별시 주소지가 강남구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어느 부동산 해운대구 관할 세무서예요? 아니면 주소지 강남구 관할 세무서예요? 강남구 관할 세무서에 내야죠. 자,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세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는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한다, 다 땡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양도세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식은 빈번한 거래에 이루어지니까 뭐라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분기 아니고 반기의 말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부담부 증여 아직 안 배웠지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 3개월 내. 얘만 2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예정신고 한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요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인데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안 했어요. 확정신고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안 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5월달에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 50%를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날리고 좀 마칠게요. 하여튼 여러분 11월 12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그 11월 12월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날 본인 스스로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본인을 감싸주면서 있잖아요. 12월 마지막 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감싸주면서 1년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야, 진짜 일도 많았는데 아무개야 뭐 저 같으면 성규야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하여튼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시고요. 그러면서 새해 한번 잘해보자 다시. 새해 이제 하여튼 새해 시험에 이제 도전했는데 중간에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하여튼 어렵더라도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듣고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듣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공부하는 수험생의 자세는 이해가 안 되면 저희들의 원망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에이 진짜 이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는 수험생의 최고 미덕은 한 번 더 듣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까먹어 그럼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게 공부하는 수험생의 미덕이고요. 하여튼 힘들더라도 새해는 한번 열심히 해보자 성규야 힘내라 하면서 화이팅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위로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새해 하여튼 여러분요 이제 기본소 과정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책을 딱 보면 처음 공부하는 분은 이제 기본소 딱 받으면 각 과목별로 이제 일단 압도가 당하는데 그 많은 양들을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길잡이로 이제 돼서 거기는 이제 그 많은 내용들 속에서 헤쳐서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특히 세법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죠.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세법은 구원해 드린다는 구원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 세법은 구원해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아무 걱정 없이 세법은 1년 동안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11월 12월 과정 공부하신 여러분 공부하는 수고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또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